안녕하세요. 지피입니다. 이제 주말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죠. 지금 현재 시각이 저녁 10시가 좀 넘었는데요.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주말 내내 하락이 나오다가 지금 그나마 오늘 좀 하락세가 좀 진정이 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여전히 52평선 아래 머물고 있으면서 약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고,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1억 1,000만원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아직까지는 그나마 좀 버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잠시나마 이 상단 이 추세선을 뚫었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내려왔는데요. 이제 곧 있으면은 3월 마지막 날이 되죠. 그리고 4월 2일 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이 관세에 대한 세부적인 종목, 대상, 관세율을 발표하는 날이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긴장 상태에 있고요. 또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움직임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증시 또한 상당한 좀 조정을 겪고 있는데요. 지난 주 중에 개인 소비 지출이죠. PCE 상호 관세를 앞두고 시장은 여전히 좀 불안한 상태였는데요.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PCE 지표 같은 경우 예상치에서 아주 많이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라는 점이고요. 하지만 아직도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게 이 관세 부분이죠. 만약에 미국의 의도대로 이 관세 상대국이 잘 따라와주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, 맞불을 놓게 되면은 더욱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데요.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지나치다라고 느껴지면 맞불을 놓을 테고요. 그렇다고 또 너무 느슨하다 보면은 이 관세가 먹히지 않겠죠.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트럼프 대통령도 하고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애매모호한 표현을 계속 쓰고 있죠. 자, 강경하게 나갈 듯 하면서도 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기도 하고, 자,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도 좀 덩달아 왔다 갔다 하는데요.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테더 기준으로 81.6K까지 조정이 나왔고, 이 주말 마지막 막바지에 조금 반전이 나타나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시장에 가장 안 좋은 거는 무엇보다도 불확실성입니다. 더군다나 이 불확실성이 크게 작용하는 게 위험 자산이고요. 특히 이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엔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른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.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, 강경책, 유화책 이거를 섞어가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. 이 트럼프는 항상 일단 발표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협상을 하는 그러한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트럼프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 중에는 크게 시나리오 A와 B가 있을 수 있습니다. A는 당연히 이 관세는 협박용이다. 협상용, 협박 내지 협상용이고요. 이 관세 B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면적 부과가 되겠는데요. A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관세 조건부 또는 상징적으로 몇몇 시범 케이스를 뽑아서 적용을 하는 거고요. 이 B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G7을 포함한 동맹국까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동맹국까지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거고요. 시장에 대한 반응도 A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달러 약세라든지 자산시장 회복이 좀 가능성이 좀 보이지만, B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강달러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요. 위험 자산이라고 하면 특히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힘들어지죠. 따라서 이제 4월 2일 날 이제 구체적인 안이 발표가 될 건데요. 이와 같은 경우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그나마 횡보할 가능성이 높고요. 상승 내지 횡보할 가능성이 높고요. 이제 B 시나리오 같은 경우 전면적으로 할 경우에는 아마 크게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알트코인, 비트코인도 조정을 받을 수 있고요. 알트코인들은 더 크게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. 따라서 우리가 좀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요. A 시나리오대로 된다라고 하면은 3월 말에서 4월 초 매수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. B 시나리오대로 간다 이러면 급락 이후 이제 지지하고 이제 올라갈 때쯤 해서 이때 좀 매수를 해야 되겠죠. 따라서 A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조금씩 이렇게 눌릴 때 분할로 매수를 하고요. 가장 빨리 좀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이렇게 매수 진행을 하면서, 그리고 B 시나리오대로 발표가 됐다 이러면 일단은 현금을 좀 유지를 하면서 떨어지고 난 이후, 조정이 나오고 난 이후 지지받는 구간, 이 구간을 파악을 한 상태에서 지지받고 상승하기 직전에 보유했던 현금으로 이제 매수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따라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전체적인 이 가격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. 현물과 이제 선물, 이 CBD 지표를 봤을 때도 전체적인 경향이 매도가 조금 더 우세합니다. 아직까지는 매도가 조금 더 우세하고요. 그리고 오픈 인터레스트 미결제 약정 또한
자,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한 상태입니다. 포지션을 좀 정리하고 좀 관망하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고요. 잠깐 히트맵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, 이 히트맵은 바이낸스의 히트맵이고요. 1주 기준입니다. 자, 비트코인의 1주 청산 히트맵에서 관찰되는 주요 매물대 구간은 오히려 상방 구간, 즉 숏 포지션에 집중되어 있고요. 숏 스퀴즈가 나타나면서 이 88 그리고 89K 이 히트맵상의 주요 구간을 넘는 강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도 염두를 해둘 필요는 있습니다. 자, 이거는 24시 기준 청산 히트맵이고요. 자, 그렇다고 해서 단기적인 하락세가 끝났냐고 묻는다면은 아직 아닐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. 24시간 청산 히트맵 상에서 자, 81에서 82, 자, 81에서 82 K 구간에 여전히 많은 롱 포지션 매물들이 놓여 있으면서 이를 수입하는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. 지금 공포 지수를 좀 봤을 때도 자, 일단은 공포 단계에 좀 머물러 있고요. 지난번 극도의 공포 단계 구간에서는 벗어났습니다. 자, 이때 극도의 공포 단계에 있을 때 가격대가 여기였는데요. 자, 이때도 사실은 매수할 만한 충분한 자리였고요. 자, 그게 바로 이 구간이었죠. 자, 지금 사실 뭐 별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. 하지만 자, 원화 기준으로 1억 2천만 원 이하 지금 이 가격대는 극도의 공포 구간이었던 만큼 어쨌든 매수를 노려볼 만한 충분한 자리였고요. 지금 비트코인의 채굴 원가를 좀 보게 되면은 85.7K 수준이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83.1K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채굴 비용이 비트코인 가격보다 좀 높죠. 원가보다 더 높아졌습니다. 자, 이 말은 비트코인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. 또 한편으로는 저평가 구간이면서 이 원가 자체가 자, 저평가 구간이면서 대신 시간이 이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저평가 구간이지만 반대로 이 채굴업자들이 이 원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손실 구간이죠. 그러다 보면은 자, 어느 정도 버티다가 이 채굴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매도 압력이 높아지게 되죠. 그러면은 또 매도가 높아지면은 가격이 또 하락할 수 있는 또 악순환이 될 수 있는데요. 자,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가보다 현재 시세가 낮다는 것은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. 하지만 이 저평가되었다는 구간이 장기화되면은 이 채굴업자들이 버티다가 매도 압력이 높아지면서 매도가 진행되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지금 저평가된 구간에서 매수를 해볼 만한데 이게 장기화됐다 하면은 그때는 이 채굴업자들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대응을 좀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봐야 됩니다. 자, 따라서 다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쨌든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회했다라는 부분, 그리고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있을 이 상호 관세 이 이슈로 인해서 경제 불확실성, 이 우려 등으로 인해서 여전히 하락 분위기는 조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. 비트코인이 이제 하락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진다면 알트코인들 또한 더 크게 변동성이 나타날 겁니다. 하지만 자, 1억 1천만 원 이 구간 안에서 최대한 버텨주면서 관세가 어느 정도 좀 협의가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오고 분위기가 다소 좀 유해지는 분위기로 간다면 자, 이 부분은 다시 코인 시장에서 좀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. 따라서 정확한 거는 4월 2일 날 돼봐야 알겠죠. 어떻게 나올 것인지.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A 시나리오와 B 시나리오에 따라서 자, 시장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각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방법 말씀을 해드렸죠. 어쨌든 자, 일부 현금화는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또 불안하실 건데 이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장기 하락의 신호탄이다 이러면 정말 문제죠. 하지만 신호탄은 아니고요. 잠깐 눌렸다가 다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눌린다는 점, 이 부분은 매수 기회다. 자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. 어차피 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자,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렇게 올라오겠죠. 대신 여기서 조금 더 이 하락장에 있어서 조금 더 기회를 잡고 싶으시다면 일부 현금화를 통해서 일단 대비를 해 놓으시다가 A나 B 시나리오에 따라서 자, 다시 매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서는 돈을 따로 들이지 않고 수량을 좀 늘려가는 그런
대응도 괜찮습니다. 늘 그랬듯이 자, 이렇게 변동성을 그리면서 가상자산 천천히 우상향할 거고요. 시간이 늦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다음 주 걱정보다는 상황에 따른 이 대응을 생각을 하시고요. 다 대응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. 다음 주 힘내서 여러분들 자, 성투 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